안녕하세요. 타이거앤크입니다.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E씨가 17시간을 헤엄쳐간 곳은 북쪽이었습니다. 연평도 인근 바다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가 구명조끼에 부유물까지 장착하고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서 그가 향했던 곳은 북한이었습니다.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군과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여기에는 군 기밀상 공개하지 못할 고도의 첩보 시스템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정황이 자진 월북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끝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북측이 벌인 비극적 행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9월 16일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을 우리 군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은 발표를 통해 사살된 국민이 몸에 부패 역할을 하는 스티로폼을 묶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 진당은 이런 국방부의 발표를 아무 이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삼포천 완전작전이라 이름 붙이고 사살 현장에 기념비까지 세웠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살된 우리 국민의 유해를 박근혜 정부가 수습하거나 또 수습해 가족에게 인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준 전시 상황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개인이 임의대로 움직인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3년, 2020년에 발생한 두 사건도 어찌 보면 이런 특수성에 기인했다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분단 70년간 이런 일로 죽어간 목숨이 비단 이 둘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남과 북의 정부들과 국민들은 각기 자신들의 체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하며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일에 앞장서며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수구 세력들이 이제는 정권 공격을 위해 안보마저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과 동시에 안보까지 내팽개친 이들이 과연 우리 정치판에 더 존재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관계장관 회의는 단편적인 첩보를 공유하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는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사살 당시의 정황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9월 30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태세 전환을 시도한 것은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어물쩡거리며 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권력에 눈이 먼 수구 적폐 세력들이 나라야 어떻게 되든 정권만 무너뜨리겠다 나서고 있는 지금, 이런 적폐 세력들의 매국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전환해
적폐 세력들의 매국적인 만행을 애초부터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깨어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을 믿고 정부와 민주당은 나라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